안녕하세요. 이번에 욜로X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원기입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욜로X에 대해서 가기 전에 욜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욜로는 You Only Look Once의 약자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시간 객체 탐지 알고리즘입니다. 2015년 조셉 레드먼에 의해 알려졌으며 현재도 많은 버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욜로의 특징은 이 사진에 어떠한 오브젝트가 있다가 아닌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기반으로 실시간 영상에서도 객체의 위치와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욜로에도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 논문이 나온 2021년 기준 최근 2년간 앵커블이나 라벨 애시먼트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옛날 방식인 앵커 베이스들을 고집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핵심인 욜로X는 이 욜로의 최신 엔진 기술들을 적용시켜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선 욜로X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이 논문에서는 이제 욜로 3를 욜로 4나 욜로 5가 아닌 욜로 V3를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욜로 V4나 욜로 V5는 과적합이 이제 앵커 베이스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과적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욜로 V3를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decoupled head입니다. 객체 탐지는 두 가지 하위 작업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로컬리제이션, 두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분류와 회귀 사이의 충돌은 잘 알려진 문제입니다. 이전 욜로 시리즈의 버전에서는 두 개의 헤드가 결합된 파이프라인, 즉 커플드 헤드를 사용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전 욜로 시리즈들은 하나의 결합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였고 아래의 사진을 보면 욜로 X는 두 개로 이루어진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였습니다. 분리된 헤드를 사용하면 수동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사진 속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욜로의 엔드-투-엔드 버전에서는 이 디커플드 헤드가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앵커프리에 대해 알기 전 앵커박스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박스는 이미지를 n×n 그리드로 나누고 앵커박스를 예측합니다. 잠재적으로 앵커박스는 이미지의 잠재적 경계박스 후보입니다. 그런 다음 모은 이러한 앵커 박스를 최적화하여 가장 적합한 경계 박스를 찾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이미지를 n×n 그리드로 분할한 다음 앵커 박스라고 부르는 모든 후보를 예측합니다. 그런 다음 모델은 최종 바운티 박스를 찾기 위해 앵커 박스를 최적화합니다. 앵커 박스의 문제점으로는 최적의 탐지 성능을 얻으려면 학습 전 최적의 앵커 박스를 찾기 위해 클러스터링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탐지 헤드의 복잡성과 각 이미지의 예측 횟수가 증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앵커프리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위 사진이 이제 앵커프리를 적용시켜 본 사진인데요. 앵커프리의 특징은 미리 만들어둔 앵커가 없고 예측 횟수를 3번에서 1번으로 줄인 다음 각 물체의 중심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롱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으로 데이터 증강 방법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중 하나인 모사익 디터미네이션은 크기가 다른 4개의 이미지를 가져와 각 이미지에서 임의의 조각을 추출한 다음 이 이미지들을 이어붙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듭니다. 왼쪽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쪽과 아래쪽의 이미지에서 각각 조각을 가져와서 이어붙인 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작은 세포로 이루어진 객체를 탐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객체 위치 파악 능력을 일반화하여 객체가 있는 환경에 덜 의존하게 만듭니다. 또한 객체 가림 형상, 즉 객체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이미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감지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행기의 날개가 구름이나
건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더라도 모델은 비행기를 감지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유용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모델의 복잡한 상황과 패턴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또 다른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중 하나인 믹스업 테크닉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 위에 겹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위 사진에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이 겹쳐진 사진을 생성하면 모델은 해당 이미지에서 두 객체를 모두 감지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손상된 레이블에 대한 모델 경고성을 향상시키고 가상 레이블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접함을 방지하며 일반화 성능을 높여줍니다. 믹스업은 클래스 결정 경계에서 다른 클래스 결정 경계로의 보다 부드러운 성형 전환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믹스업으로 학습된 모델은 예측 측면에서 더욱 안정적입니다. 멀티 포지티브는 물체의 중심점 하나만을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중심 근처의 여러 그리드나 점들을 모두 이 물체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논문에서는 3x3만큼의 포지티브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SIM-OTA를 사용하여 고정된 규칙 대신 모델이 현재 가장 잘 맞추고 있는 영역을 스스로 찾아 멀티 포지티브로 할당하도록 하여 앵커 프리 모델의 고질적인 학습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위 수식은 이제 SIM-OTA의 코스트 펑션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CLS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코스트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람다와 붙어 있는 이제 L-어리지가 이제 레그레이션의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코스트는 이 점이 예측한 클래스가 실제 물체의 클래스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람다 붙어 있는 레그레이션 코스트는 이 점이 그린 박스가 실제 물체의 박스와 얼마나 겹치는가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 람다는 두 비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가중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성능을 비교해 보니 처음 욜로의 성능이 이제 38.5점의 성능이 나왔었는데 마지막 이제 SIM-OTA까지 전부 다 더했을 때는 이제 47.3점의 47.3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매우 높아졌고요. 아까 이제 믹스업이라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큰 모델에서는 믹스업과 같은 이 결과를 보면요. 큰 모델에서는 이제 믹스업과 같은 강한 데이터 증강을 쓸수록 성능이 좋아지지만 오히려 작은 모델에서는 증강을 약하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욜로 XL에서는 믹스업을 사용했을 때 0.9점이 올랐지만 욜로 X 나노에서는 오히려 믹스업을 사용했을 때 1.3점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여서 이제 데이터 증강도 잘 적절히 모델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최종 성능 결과표인데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욜로 X-X는 이제 AP 점수를 보면은 51.2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모델 중 이 당시에는 가장 뛰어난 모델 중 하나였고요. 특히 위에 이제 욜로 V3와 비교했을 때는 44.3점에서 47.4점으로 약 3% 이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